11월 21일 금요일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 4200이라는 고점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조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이 검정선을 기점으로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선까지 현재 남은 포인트는 3.4%입니다. 즉 3.4%만 더 떨어지면 바닥인 상태고 그때부터는 올라갈 것이고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반등의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려서인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려난 엔비디아의 일봉입니다. 제가 이 180달러의 파랗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180달러를 기준으로 이런 형태의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어깨가 190달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 예상대로 190을 넘었지만 그대로 하락하면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재 프리장에서는 이 180달러를 깨고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검정선은 넘지 못하고 저는 다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는데 저는 보라색 채널을 이용해서 내려갈 것이고 1차적으로 255달러까지는 빠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올랐지만 그래도 이 보라색 채널은 넘어서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는 보라색 채널보다 밑에 있는데 아마 종가로는 상승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마감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같이 보시면 되게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 1%도 안 빠졌죠. 마이너스 0.95%.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5%씩 빠지고 KB금융 1%도 안 빠졌죠. 마이너스 0.58. 기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플러스 0.53. 한화에어로 5% 빠지고 셀트리온 버텼습니다. 네이버 버텼고 신한지주, 은행 버텼고 자 한국전력 마이너스 1%로 선방한 편이고 삼성생명 살았고 현대모비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은 자동차, 은행, 자동차, 네이버, 은행, 보험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빠지면 코스피는 무너질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코스피가 4,200에서 5,200으로 오르냐.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줄 종목들이 자동차와 은행 섹터가 좀 유력하다라고 본 거고 오늘 움직임만 봐도 확실히 자동차 그리고 은행 쪽이 잘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코스피가 4,200에서 5,200으로 올라갈 것이고 12월 15일 정도 이까지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번 3차 상승을 주도할 섹터는 자동차와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었고요. 여전히 이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로 이번 주 주봉은 이렇게 마감이 된 거고요. 이제 다음 주 주봉은 좀 더 하락해서 생기게 될 텐데 1차 상승 이후의 조정을 봤을 때 이 주봉으로 봤을 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뛰어 오릅니다.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나왔습니다. 그러면 3개 정도의 봉이 더 생긴 이후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더 하락이 나온다면 3,700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부터 3% 정도만 더 빠지면 3,700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포를 부르는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3,800도 무너졌다. 코스피 급락. 이런 형태의 뉴스들이 나올 거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바닥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바닥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이런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3,700을
잘 지지하는지를 체크만 하면 된다, 우리는. 3,700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3,700에서 반등을 하고 이 세 개의 주봉으로 4,200까지 올라가려면 3,700만 터치하면 그 이후로는 좀 가파르게 이어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너무 가까이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크신 주주분들은 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이닉스는 여전히 하락세가 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1차적으로는 43만 8천 원, 1차적으로는 43만 원까지는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20% 정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95,500원에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이날 95,500원에서 반등하지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86,000원을 와야 하락 압력이 해소된다고 86,000원까지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락 압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5,500원 밑으로 가격이 내려왔는데 아마 86,000원까지 빨리 내려가 준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1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10% 정도의 더 조정폭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29만 8천 원이란 선을 넘어줘야 되는데 현재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는 순간 52만 원까지 올라갈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기아차 역시 현재 그림을 잘 완성하고 있고 이 검정선을 뚫는다면 이까지 23만 8천 원까지 올라갈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3,700까지 조정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반등할 것이다. 자동차와 은행이 24년 초에 밸류업이란 이름으로 크게 상승이 있었고요. 현재는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테마로 좀 상승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음 주에는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떤 명분으로 자동차와 은행에 들어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컨셉으로 이 자동차와 은행에 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황 어떻게 돌아갈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